때는 바야흐로 세상 곳곳에서 모험가들이 저마다의 모험담을 만들어내며 영웅이 되어가는 모험의 시대. 그리고 어느 날 곳곳에서 나타난 이 신비로운 문 너머에는 메이플 월드에선 볼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모험가가 게이트 안에서 죽어나갔지만 그 안에서 얻은 보상들은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강력한 아이템들이었기에 꿈이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게이트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은 어딘가 많이 익숙한 항구 도시 리스. 여기 갈매기만 봐도 미친 작화가 기대되는데요. 항구 도시에 도착한 레이븐과 워커, 그리고 여러 모험가들, 또 여기 어딘가 많이 익숙한 상점 상인들이 말을 걸어왔죠. 그렇게 이들은 게이트에 들어가고자 했고, 게이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끼 노예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게 가포르 상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가서 2명의 미끼 노예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게이트로 입장하게 되죠. 게이트 속은 너무나도 신비로웠고 영화 아바타를 상기시키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숨죽인 채 걷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서 몬스터들이 급습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스킬을 사용하며 미끼들을 나무에 묶어 모험가들은 그 틈에 도망이나 치고 있죠.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탈출 게이트를 찾으러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려움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레이먼을 다독여주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괴물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이들을 구해주다가 이 파티의 핵심 인물 워커마저 괴물들에게 당하게 되죠. 그렇게 곧이어 레이먼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마침 그때 나타난 미끼 노예. 분명 모험가들이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 놓았었는데요. 어느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미끼 노예였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레이먼. 하지만 도와주기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노예에게 향하는 괴물. 그런데 엄청난 힘으로 괴물을 한 번에 제압해버리죠. 사실 이 미끼 노예는 이 웹툰의 주인공 엘팜. 방금 전까지 이 주인공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드래곤의 왕 혼테일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그너스 기사단과 레지스탕스, 한때 희망이라 불렀던 영웅 모두 죽어버렸고 최후의 모험가 엘팜, 혼테일을 상대로 세 개의 머리에서 기껏 한 개뿐만 처리된 상황에 이미 죽기 일보 직전인 주인공. 마지막 힘을 쏟아내보았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혼테일에게 결말을 맞이했어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주인공을 깨웠고 과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가포르 상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시장이었고 미끼 노예로 잡혀왔던 곳이었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 미끼 노예였던 주인공 엘팜은 괴물들에 의해 죽은 모험가들이 떨군 장비들을 파밍했고 피냄새에 몰려온 괴물들, 그렇게 방금 파밍한 아이템들을 사용해가며 괴물들을 손쉽게 처리해나갑니다. 그렇게 게이트에서 홀로 살아온 미끼 노예를 보면 놀라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같은 결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곧장 노예 닥지를 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홀로 살아왔다는 얘기는 가포르 상단 에비스에게까지 들리게 되고 그 노예가 1서클을 개방했다는 말과 모험가 등록을 원한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과거 노예가 되었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언제나 매소의 노예였던 이 시기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노동력으로 대체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메이플 월드에 노예들을 만들었고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날 아버지를 위해 가포르 상단에게 외상으로 구매한 약재 검은 이끼, 상단에서 이 검은 이끼의 값을 시세의 몇 배나 되는 100만 메소로 책정했고 엘팜은 100만 메소를 납기일에 맞춰 갚지 못하여 가포르 상단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현재로 돌아와 이제는 대갚음을 해줄 시간입니다. 에비스는 무언가를 의식하며 주인공을 노예에서 F급 모험가로 계약을 해주려 했지만 주인공 엘팜은 2등급으로 재요청하죠.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에비스는 이미 많은 파티원들이 뼈를 묻은 게이트에서 실력을 증명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렇게 곧장 새로운 파티원들과 함께 게이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만난 체브와 그의 팀원들, 이들의 임무는 앞서 전멸한 12개의 파티들이 남긴 아이템을 안전하게 회수해오는 것이었죠. 밝으면서도 묘하게 스산한 이번 게이트, 장기전을 예상하며 진지를 먼저 구축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은폐에 유리한 나무 위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진지 구축을 완성하고 2개의 조로 나뉘어서 근처를 수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과 없이 이들은 저녁밥을 먹기로 하였고 주인공 팜이 잠들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이 들고 있던 파이어 에로우 지팡이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미끼였고 마침 이들의 앞에 등장한 레어 등급 게이트에서만 등장한
집중하다는 희귀보스 골드 슬라임 몸 안에 산성액을 발사하며 파티원들을 하나둘씩 처리하게 되며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전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인공 골드 슬라임에게 한 방 먹이고 성난 슬라임에게 과거 최고의 염력술사라는 칭호를 가졌던 만큼 엄청난 실력으로 머리 중앙에 있는 핵을 파괴하며 골드 슬라임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문의 빨간 구체를 드랍하게 되죠. 그렇게 다시 가포르 상단 에비스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골드 슬라임에서 나온 마석을 흡수한 흔적을 보여주며 투서클의 자질이 되었음을 증명하죠. 그리고는 이를 보고 에비스는 주인공에게 자기와 함께 일한다면 2등급이 아닌 한 단계 더 높은 D등급으로 계약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험가의 등급은 서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서클은 곧 힘, 차이는 무서울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났죠. 단기간에 노예에서 1서클 그리고 2서클까지 올라온 주인공 엘팜을 보고 에비스는 꼭 자기의 편으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갑자기 에비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돈을 들고 향한 곳은 바로 미끼 노예를 사고 파는 리스 엘력시장. 엘팜은 누군가를 찾아가죠. 이 남자는 바로 회개하기 전 포람의 영웅 아란의 첫 번째 제자이자 멸망의 시작을 알린 사건의 주범 영웅 살해자 디보. 최후의 날 이후 주인공과 함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는데요. 그리고 주인공 엘팜은 전생에 디보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디보는 흑혈병에 걸린 여동생이 있었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약 기간은 1년, 수익은 7대3으로 노예가 아니라 동료로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싸가지 없던 디보는 거액의 계약금과 노예 해방으로 누구보다 개처럼 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곧장 게이트로 향했고 회귀하기 전 디보의 실력을 알고 있던 주인공 엘팜은 디보에게 롱소드가 아닌 포람을 구매하여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레드 등급에 8명의 입장 제한이 있는 게이트에 추가의 파티원 없이 단둘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나타난 어딘가 많이 익숙한 스텀프. 이렇게 보니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쫄아있는 디보를 뒤로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주인공 엘팜. 스텀프를 아주 장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석을 챙기고 다시 출발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디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그렇게 홀로 9마리의 스텀프를 상대하게 됩니다. 평소에 롱소드만 사용했던 디보, 이번에 주인공 엘팜 때문에 포람을 사용하게 되어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디보가 포람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무기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디보에게 재능의 여부 같은 건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람의 영웅 아란, 그녀의 제자로 선택받은 건 단 한 명 디보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번 휘두른 무기 포람에서 뜻밖의 매력을 받게 됩니다. 사거리도 길었으며 위력도 셌죠. 오히려 검보다 편했고 서클 각성도 안 했는데 순식간에 요령을 터득하는 디보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스텀피. 주인공 엘팜이 등장하여 공격했지만 주인공의 공격을 막아내는 스텀피였죠. 하지만 투서클인 지금 주인공은 두 개의 마법을 동시에 발동하며 디보와 함께 스텀피를 상대하게 되죠. 그렇게 환상의 조합으로 스텀피에게 큰 타격을 주며 엘팜의 막타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기 홀로 밥 먹고 있는 소녀,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닌 바로 디보. 오랜 시간 노예에서 풀려나 가족인 동생을 보러 온 곳이었죠. 반면에 주인공 엘팜도 집을 찾아갔지만 이 상황에 무덤덤한 엘팜이었고 집을 태우고 나와버립니다. 한편 가포르 상단 에비스는 백인 게이트 공략 인원을 구성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죠. 이번 공략은 여러 상단들이 주목하는 매우 큰 건수였고 백인 게이트에선 반드시 에픽 이상 더 나아가 레전더리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는 게이트였습니다. 특히 10대 상단 중에서 투서클 모험가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골드리치 상단의 나타샤 세자매. 그녀들에 비하면 가포르 상단의 투서클 모험가들은 모험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 가포르 상단은 10대 상단 중 가장 평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에비스는 주인공 엘팜에게 판수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 등장한 가포르 상단의 1인자 라칸이 등장하며 엘팜에게서 관심을 보이죠. 백인 게이트 공략에 앞서 주인공을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디보와 함께 게이트 앞에 서게 됐는데 노예 출신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과 디보를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가포르 상단의 에비스가 직접 나타나 이번 40인 게이트 테스트에서 실력을 보이는 자들에게 백인 게이트를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 게이트의 배경은 숲이었고 그렇게 각각의 파티원들이
터졌죠. 인원이 많은 파티원들과 달리 2명뿐인 주인공과 도비. 그렇게 사냥이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이 괴물들은 마법이 안 통했으며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간신히 괴물들을 처치한 4인 파티원들, 이대로라면 체력이 바닥날 거라며 동맹을 깨고 자기네들끼리 보스를 잡으러 가겠다는데요.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주인공, 남들이 보스를 잡기 전에 먼저 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잡몸들을 싹쓸이 하겠다는데요. 그리고 여기 파란 모자 마법사의 파티들 사이에서 웃음벨 눌린 인원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이제서야 주변이 독 연기로 둘러싸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나타난 엄청난 크기의 보스몹 괴물, 급하게 신호탄을 날려 파티원을 부릅니다. 그렇게 파티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지만 파란 모자 마법사의 돌람 파티원들은 이 자리에 없었죠. 사실은 보스몹이 돌람 파티를 전멸시킨 것이었고 그의 정체는 바로 광대 독버섯. 이들 모두가 광대 독버섯의 위험성을 알고 공략을 포기하려 하는데요. 불행히도 지금 광대 독버섯은 탈출 게이트 앞에 있었던지라 보스 몬스터를 마주치지 않고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주인공이 인당 5만 메소씩 총 150만 메소를 지불하면 본인들이 미끼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장 받을 수 없는 메소는 탈출하고 나서 받기로 하고 만일 주인공이 탈출하지 못하면 그냥 희생한 셈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조건을 받아들이며 보스몹 광대 독버섯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도발을 하는데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그 틈에 탈출 게이트를 이용하여 파티원들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주인공과 도비는 보스 몬스터에게서 도망치며 눈앞에 있는 잡몸들을 해치워 나가는데요. 보스몹에게 잡히기 직전 절벽에서 뛰어내리더니 도비의 일침과 함께 주인공의 파이어 에로우, 물속으로 빠지며 잠깐의 보스 공략 시간을 벌게 된 주인공. 한편 던전 게이트에서 탈출하는 파티원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에비스에게 전달해줬고 이에 실망한 에비스는 게이트에 아직 주인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거란 생각을 하며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게이트 속 주인공은 준비를 마치고 다시 보스 사냥을 개시하는데요. 이번 보스는 다른 몹들보다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거기다가 독이라는 치명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보스라 상대하기가 까다로웠죠. 이럴 땐 거리를 두고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파이어 에로우는 그만한 힘을 내기 어려웠지만 염력을 이용해서 마법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며 마법의 관통력을 상승시키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죠. 그렇게 총알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메이플 월드에서 오직 주인공만 쓸 수 있는 리볼버, 살짝 빗맞았지만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보스 몬스터, 쿨타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도비가 합세했고 보스를 늪으로 유인하여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침 쿨타임이 다 채워진 리볼버 스킬을 사용하며 보스를 무력화시켰고 도비가 기세하며 다시 한 번의 리볼버 스킬로 보스를 처치합니다. 그렇게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가포르 상단에 찾아가는데요. 이에 라카는 엘팜을 보고 칭찬하며 가포르에 필요한 인재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10대 상단이 함께하는 백인 게이트에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묻지만 주인공은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카는 엘팜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데요. 그건 바로 1000만 메소. 그렇게 엘팜과 도비는 호프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들 앞에 주인공을 미끼로 사용하고 도망친 파티원들이 와서 선입견만 가지고 실력을 의심했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데요.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30명분의 보수보다 더 큰 금액으로 메소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MBTI T 200% 주인공은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죠. 그렇게 이들은 백인 게이트에 입장하게 되며 그곳에서 시그너스 기사단과의 협업으로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까지 백인 게이트에 합류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지죠. 그리고 시그너스 기사단 훈련병들을 이끌고 있는 키리는 가포르 상단 쪽에서 2명밖에 보내지 않았다며 이들을 무시하고 있었죠. 그렇게 각 상단의 정예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골드리치 상단의 나타샤 세자매, 그렇게 가드에 의해 게이트에 입장하기 전 주의 상황을 얘기해주는데요. 이번 게이트에서 나온 레전더리 아이템은 본인이 얻어냈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고 얻은 아이템의 소유권은 소속된 상단이 가지게 되며 너희들은 보수만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템을 빼돌리다가 걸리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B급 모험가들이 손봐줄 거라고 하죠. 그렇게 순서대로 이들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입장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주인공 엘팜, 바닥에 엎드려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마침 등장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리본돼지, 메이플 게임에선 귀엽게 나오는데 이곳에선 정말 무섭게 나옵니다. 조끼 1000마리는 되어 보이는
보이는 리본대지였고 무서운 속도로 파티원들을 급습하는데요. 그 와중에 시그너스 기사단과 엘팜의 파티는 떨어지게 되었고 사실 주인공은 회귀 전 정보를 통해 백인 게이트 공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문의 함정들, 인간의 사냥법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정체는 호브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타 파티원들은 대충 이번 게이트의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료를 맺은 한 파티원이 뒤에서 암살을 해버리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게 검은 마법사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체를 숨기고 뿌리를 길러 힘과 세력을 넓혀왔던 이들이었죠. 한편 주인공과 도비는 호브의 거점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근력과 체력을 가져서 개체 하나하나가 상대하기 까다로웠죠. 그리고 일부 개체는 죽인 모험가들한테서 노획한 아이템을 사용하고 스킬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상대하게 되고 하지만 주인공 엘팜은 도비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었는데요. 그렇게 눈앞에 있는 호브들을 처치하고 잠시 숨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시그너스 기사단들이 잔인하게 쓰러져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한 기사단, 이들은 호브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고 내부에 섞여 있었던 트롤링을 한 자는 바로 시그너스 기사단장의 키리, 그리고 그녀가 검은 마법사의 추종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검은 마법사는 800년 전 초월자였던 그는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메이플 월드를 위협했고 그를 막기 위해 6 영웅이 나타났었습니다. 불리하던 전황은 검은 마법사와 영웅들이 함께 봉인되며 전세가 뒤바뀌게 되었었죠. 혼란에 빠진 추종자의 군대에게 연합군이 반격을 하게 되면서 검은 마법사의 추종자들은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게이트 안에 몇몇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다라는 뜻이었고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보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키리를 먼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검은 마법사의 추종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상하게 키리가 이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더니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소리치죠. 그리고 여기 쓰러져 있던 기사단원을 부추기며 가고 있는 도비, 그리고 그 와중에 칼에 검은 검기를 두르는 기사단원 도비를 암살하려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도비를 구해줍니다. 사실 이 기사단원의 진짜 정체는 검은 마법사의 추종자였고 사실 키리는 이 추종자를 제압했지만 추종자에게서 부하들을 다 잃고 홀로 게이트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도비가 키리를 찾아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하며 보다 못한 추종자의 팀장에 나서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이 사용하는 스킬 파이어 에로우를 사용합니다. 위험한 순간 주인공이 나타나 이들을 구해주는데 하지만 마무리는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남자가 주인공보다 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모종의 수단으로 스킬을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검은 마법사의 추종자들을 마주칩니다. 이제는 1대1로 본격적인 대결을 하려 하는데 의문의 마법으로 파이어 에로우의 힘을 높였지만 주인공의 리볼버 앞에서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인공 엘팜의 실력을 인정하는 추종자였죠. 하지만 추종자의 비장의 스킬 포이즌 브레스로 주인공은 30분 정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대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추종자에게 펀치를 날려버리고 이어서 연타를 이어나가는데요. 그리고 파이어 에로우까지. 그렇게 추종자의 팔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플레임 오브 스킬로 한순간에 주인공을 제압해버렸죠. 그리고 추종자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시 죽지 않고 나타난 주인공 엘팜. 그러더니 이전 보스에서 드랍한 마석을 흡수하여 서클업을 해버렸죠. 그렇게 3서클이 된 주인공은 상대방의 스킬을 뚫어내며 끝내 적을 처치하게 됩니다. 한편 도비와 카리는 스킬을 사용하는 도비들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벅찬 이들에게 주인공 엘팜이 나타나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이번 게이트 보스를 물리치고 한 가지 고민을 하는 주인공. 보스를 쓰러뜨리고 아이템은 버릴 생각이었지만 추종자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 불사조의 깃털, 그저 소지하기만 해도 시전하는 화염 마법의 파괴력이 30%나 증가한다는 엄청난 아이템이었죠. 하지만 미리 신고한 아이템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나가면 이들이 트롤링을 저지른 걸로 의심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이 아이템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마침 등장한 달팽이 펫. 사실 주인공이 게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챙긴 것이었죠. 일반 달팽이 몬스터와 달리 공격성이 없고 아이템의 냄새를 맡아 수집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아이템을 흡수하고 게이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다시 눈을 뜬 곳에서 가드에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게이트
각 상단의 에이스들로만 꾸려진 게이트 공략에서 가포르 소속이었던 주인공 파티들만 생존했고 나머지는 모두 전멸했죠. 그리고 주인공은 미래의 추종자들을 확실히 잡기 위해 당장은 게이트 안에서 트롤링했던 검은 마법사 추종자의 존재를 숨기죠.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검은 마법사의 흑막들, 누가 봐도 엄청 쌀 것 같은 이 남자는 주인공 엘팜을 찾으러 가겠다는데요.